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맘때쯤 해산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쭈꾸미는 아직도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많았던 갑오징어는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게 그냥 흔한 일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왜 같은 바다에서 갑오징어는 갑자기 자취를 싹 감추는데 쭈꾸미는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부터 단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하죠. 그건 바로 이 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아예 근본부터 다른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비슷하게 묶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갑오징어는 오징어목, 쭈꾸미는 문어과에 속해요. 겉보기엔 비슷할지 몰라도 혈통부터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바로 이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가 모든 미스테리의 시작점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존 규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을 맞춰볼까요? 이 둘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정말 극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갑오징어는요, 비유하자면 단거리 선수 같아요. 전형적인 가을 산란형으로 짧은 시즌 동안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산란을 마치고 나면 그 세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뭐랄까, 예정된 수순인 거죠. 자, 근데 쭈꾸미는 정반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마라토너에 가까워요. 산란 기간이 훨씬 길고 심지어 변동폭도 커서 한 시즌 안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갑니다. 먼저 태어난 개체들이 사라질 때쯤 되면 또 새로운 개체들이 계속해서 합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꾸준히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그 한 시즌의 모든 걸 불태우기 위해,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오래 버티기 위해 설계된 거죠. 생존 전략 자체가 이렇게나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이제 세 번째 단서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슬슬 겨울 냄새가 날 때쯤 이 두 녀석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환경 요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수온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물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둘의 반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갑오징어의 활동성은 뚝 떨어지는데 쭈꾸미는 여전히 팔팔하죠. 꼭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이랑 안 타는 사람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러해요. 물 온도가 일정 수준 밑으로 싹 내려가면 추위에 민감한 갑오징어는 활동 스위치가 그냥 탁 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하거나 생을 마감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한 쭈꾸미는요, 끄떡없습니다. 여전히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싶으시죠? 근데요, 특히 올해 유독 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달력에 있습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윤달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윤달이 있었잖아요. 음력에 한 달이 추가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쓰는 양력 날짜랑 자연이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 사이에 약간의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바다 생물들은 자연의 시계, 그러니까 음력이나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낚시 시즌 같은 우리의 규칙은 인간의 시계, 즉 양력을 따라가죠. 그런데 올해는 바로 그 윤달 때문에 이 두 시계가 거의 한 달이나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시즌 거의 끝났네 싶은데 쭈꾸미가 느끼는 자연의 시간으로는 아직 한창인 거예요. 활동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반면에 자기만의 생체 시계가 철저한 갑오징어는요, 우리가 보는 양력 날짜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사이클을 다 끝내고 사라진 뒤였던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보죠. 사라진 갑오징어 사건, 그 전말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갑오징어가 사라진 이유는 첫째, 애초에 오징어와 문어, 완전히 다른 생물이었고요. 둘째, 단거리 선수와 마라토너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셋째,
추위에 대한 내성이 달라 한쪽은 떠나고 한쪽은 남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윤달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인간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 사이에 틈을 만들면서 이 모든 차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 모든 요소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인 거죠. 와, 그냥 조항 차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생물학, 생태학, 심지어 천문학까지 얽혀 있었네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달력과 자연이 흘러가는 진짜 리듬 사이, 그 보이지 않는 틈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